현재 문서에서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인트로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 버릴게요. 자, 일단 처음엔 강제로 이동한다라는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몇 번 정도는. 그래서 HTML 폴더 안에다가 저는 베이직 코드 01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름 바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HTML 폴더 안에다가 베이직 코드 01.html이라는 표기를 문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 마인드맵으로 돌아가 보면 이 자리에 새로 만들 수 있나? 그냥 여기서 만들게요. 따지면 아까 보셨던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그죠? 처음에 보여야 되는 문서는 index.html 자, 있는 거고 이 안에 우리는 html 폴더를 만들자. 여기 구분이 안 가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폴더 뭐 이렇게 하죠. 자, 이 폴더 안에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basic 01.html을 문서를 만들어라. 그냥 이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 폴더란 뜻으로 그냥 그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인덱스 파일에는 HTML 폴더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내부에다가 파일을 만들어라. 어떤 파일을? basic code 01.html을 이 내부에 new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 가셨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 버튼 누르시면은 이 index.html가 동률로 같은 레벨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생성된 이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누르거나 오른 버튼 눌러서 누르시면 이 내부에 생성하는 거예요. 혹시나 HTML 폴더 못 만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 아이콘 또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폴더 만듭니다. 자, 아이콘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테마로 쓸게요. 자, 이게 좀 낫겠죠. 자, 기준으로 현재 위치 기준으로 HTML 폴더 안에 베이직 코드 01.html을 만들어라. new 파일 생성. 이렇게 집어넣으란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했던 요 내용대로 코드란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띄어쓰기 없습니다. 띄어쓰기 아니고 언더바로 제가 붙였기 때문에 요 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 내용을 써야겠죠? 일일이 다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할게요. 느낌표 요거 탭. 하지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직접 다 쓰십시오.
KO, KR, 스타일 태그,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작성할 곳과 스크립트 작성할 곳. 첫 줄이 아니라 바로 밑에는 해당하는 문서의 이름을 써라. 자, 문서 이름 헷갈리시다면 경로까지 다 쓰세요. 이렇게 최상위 기준에서부터 HTML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처음 공부하실 땐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용 다 쓰셨나요? 자, 여기 타이틀에도 쓰자고요. 자, 제목 웹 기초 이해하기 하고 제목 및 내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 돌리겠습니다. 고 라이브 버튼 자 누르시면 이렇게 상단에 제목 뜰 거고요. 하피콘 안 썼어요. 열어놨는 거 잡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설정이 좀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지난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얘기 드린 적 있었죠. 세팅에서 랩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온이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그래서 풀었다가 다시 바꿔주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아마 에디터 이것도 온으로 바꿀게요. 자, 그럼 바뀌었죠? 매방하기 귀찮다면 여기 뷰에 보시면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 부분에
글씨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전 15번 줄부터 쓰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파워포인트로 살짝 보여드렸던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엑셀을 열고 H1 닫고 닫는 거 써주고 반드시 돌아가서 단순 제목이라고 써보시면 자, 브라우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글자 제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H2를 한번 써볼게요. 밑에 줄에다가 H2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제목이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H1이라는 글자 표현하고 H2라는 글자 표현을 보시면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자 크기가 좀 다르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H1은 큰 제목, 두 번째는 두 번째 큰 제목이라고 기억을 많이 하세요. 지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H1은요, 웹페이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이 되겠죠.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럼 H3는 뭐예요? 세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H4는 숫자 4니까 네 번째로 중요하겠죠? H5는 다섯 번째로 중요한 제목이 됩니다. 자, 그럼 제목은 H1부터 몇 가지 중요해 들어가 있어요? 6까지 들어있죠. 그럼 6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섯 번째로 중요한 제목. 그쵸? 근데 이렇게 하시면 H6가 아니라 7까지 또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제 페이지 내에서 제목 요소 중 제목의 부분 중 가장 낮은 위치의 제목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해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저렇게 글씨가 크기를 달리하고 있는데 왜 굳이 크기로 기억하면 안 되느냐? 그건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크기가 아닙니다.
해석이에요. 명확한 해석. H1부터 6까지가 존재하는데 이 아이들은 모두 제목을 뜻하는 것이고 각각의 레벨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 그 레벨의 관계로서 들어가는 형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때 H1은 가장 중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에서는 줄 바꿀게요. 그냥 BR 여기서 끝내서 줄 바꿀 거니까 싱글 태그겠죠? 하나의 페이지에는 H1은 한 번만 사용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니요. 스타일 가이드 잡을 때는 다 잡아요. H1부터 6까지. 근데 이제 H1 같은 경우는 저는 을에 그냥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로고를 쓰기 때문에 H1 빼고 H2부터 H6까지 잡죠. 평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신 거는 전부 다 제목입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CSS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의 형태대로 돌아왔습니다. CSS 형태로 항상 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크기값, 뭐 어떤 디자인에 대한 형태 값으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모두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아이는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요소를 볼 거예요.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패러그래프, P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P라고 쓰시면 됩니다. P.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위에는 제목이고 아래는 내용이니까 둘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용에 대한 흐름이 뭐 한다? 구분을 한다. 라는 뜻으로 코드를 HR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어 주신다면 일단 시각적으로는 저렇게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 선 자체는 나중에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선이 생성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이전 내용과 다음 내용에 대한 흐름에 대한 구분, 화제가 전환이 됐을 때 표현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P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P는 말 그대로 문선의 내용을 뜻합니다. 당연히 줄바꿈할 때는 우리는 BR이라는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뭐 한 줄 줄바꿈, 두 줄 줄바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P는 문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고 띄어쓰기, 줄바꿈, 처리는 동작하지 않는다. 아니다. 정확하게는 모두 한 칸 띄어쓰기만 된다. 자, 연속 띄어쓰기 같은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는 이거 이만큼 띄우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옛날엔 다 되던데 옛날 문서들은 이게 됐거든요.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 일단 이 띄어쓰기라는 뜻을 표현하는 특수 문자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씁니다. and, nb, sp, 세미콜론. 요게 특수 문자예요. 여기 써있죠? non breaking space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띄어쓰게 되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거를 붙여넣기를 이렇게 수십 개를 넣어서 띄어쓰기를 썼었죠. 지금 이렇게 쓰면 한마디 합니다.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선임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다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저 왜 저런 특수 문자로 써요? 띄어쓰기를 그만큼 하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어떤 태그를 따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의미하는 어떤 바를 표현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거기 맞게끔 해석으로. 때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띄어쓰기나 줄바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이라고 하는 태그예요. PR는 원하는 대로 띄어쓰기나 줄바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먹습니다. 하지만 PR를 제대로 다 쓰지 않는 이유 중에는요. 만약에 이 PRE라고 하는 태그가 어느 연속되어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떤 태그들로 감싸진 형태 중에 안쪽에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띄어쓰기가 많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맞는다는 거죠. 사실 여기 보시면 앞에가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앞엔 다 붙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얘라도 내리자 뜨죠. 그럼 얘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도 한 줄 더 뜬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기능을 뜻하려면은 PR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사실상 그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는 코드의 기능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코드의 삽입 기능 정도로만 쓸 정도로 좀 다소 불편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제목이라는 내용과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PRE라고 하는 내용 두 가지를 현재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P와 PRE에 대한 구분을 좀 해봤으니 조금 더 다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슬러시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이번에도 p 태그를 한번 써볼 건데요. 이번엔 자, 내용상 필요한 단어나 뭐 또는 어떤 일부 기능을 강조 처리하고 싶을 때 그렇게 쓰고 싶을 때도 있죠. 자, 말 그대로 임팩트의 기능을 쓸 때 그리고 어떤 권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울임꼴 무언가 확인하거나 해석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용도의 밑줄 또 무언가 이제 처리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소선 이런 류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에 쓰는 건 지금 알려드리지 않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하는 덴저 같은 거. 정말로 위험한 것들. 정말로 기억해야 되고 핵심적인 것들. 이런 개념들이 주로 임팩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강조긴 하지만 약간의 권유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두 번째 라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출입금지 같은 건 스트롱에 들어가겠죠. 스트롱이 첫 번째는 굵은 글씨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잔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 쓰는 것들은 요즘엔 뭐 굵은 글씨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권유니까 기울임꼴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의 내용이 됩니다. 마스크 쓰세요는 그러면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이건 권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 뭐 마스크 쓰셨나요? 이렇게 확인 용도로 쓰는 거는 아무래도 세 번째 같은 개념이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임팩트라고 쓰는 이 굵은 글씨를 표현하는 이런 아이들은 여기다가 스트롱이라고 하는 또한 태그를 앞뒤로 감쌉니다. 스트롱이 들어가요. 권유라고 하는 아이는요. 이 M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밑줄이라고 하는 거는 INS 뭐 처리 완료 또는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겠다. 이건 삭제라고 이름 바꿀게요. 자,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조금 내용 구분이 되시나요? 보시면 스트롱의 경우는 이게 굵은 글씨가 뜨죠. 글씨가 누가 봐도 이건 강조라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라인은 기울임꼴이 되어 있습니다. 기울임꼴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딱 와닿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다르다는 걸 인식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권유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줄바꿈의 뒤에 BR 태그를 썼는데 BR 태그를 한번 지워볼게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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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지웠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요. 한 줄로. 자,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못 받으세요? 여태까지 썼던 태그들은 PR이 이 영역 기준으로 줄바꿈 됐죠. P 이 내용 기준으로 칸 떨어졌죠. HR도 마찬가지고 각 H도 하나 내용들이 모두 다 내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strong, em, ins, del 얘네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주르륵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를 썼는데 이 코드를 썼는데 어떠한 형태가 있고 또 밑으로 그려지는 이런 아이들을 흔히 요 자체가 하나의 영역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서 이거를 블럭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럭. 그런데 자, 범위를 넣든 안 넣든 간에 내용물들이 필요한 글자만큼만 들어가고 또 필요한 글자만큼만 들어가고 필요한 글자만큼만 들어가고 필요한 글자만큼만 들어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옆으로 나열되는 형태를 가지는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누구? 신발. 바로 인라인 요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라인의 해석은 뭐냐면 지워질까? 안 지워지는 뭐냐? 어떠한 선의 내부에 갖춰진 요소들, 어떠한 라인의 내부에 들어가져 있는 요소들 이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라인 요소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위에서 언급한 블럭과는 다르게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크기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인라인과 블럭이란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어떤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건 옆으로 나열될까? 의구심만 생기셔도 됩니다. 자, 블럭과 인라인의 차이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설명을 맨날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찾아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많이 다가오실 겁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자, 위에는 제목끼리 제가 H끼리 묶어놨고 그 다음 P, 내용이라는 것끼리 묶어놨고 그 다음 P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 위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HR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물건들이 티셔츠랑 바지랑 양말이랑 속옷이랑 그냥 칸으로 구분해 놓은 게 나으세요? 아니면 어떤 박스든 서랍이든
완전히 통으로 완전히 나눠서 영역 자체를 다른 곳에 담아 놓는 게 더 나으세요. 다른 곳에 담아 놓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 제목은 제목끼리 묶어주겠습니다. 그룹핑. 다른 곳 영역을 하나 딱 만들어서 내용은 내용끼리 그룹핑. 영역을 딱 만들어서 하는 거 좋아해요. 각 역할을 나누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걸 뭘로 묶느냐? 당장 뭘로 묶을지 모르겠으니까 흔히 그냥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그 박스를 뭐라 그러냐면 DIV라고 합니다. 이 DIV를 여기서부터 제목끼리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 div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부는 똑같은 라인으로 있으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또 한번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 구분이 가겠죠. HR은 칸막이고요. 그냥 단순한 칸막이고요. div는 아예 그 자체를 완전히 사각 프레임을 담아서 담아두는 박스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div를 본래 뭐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divide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다라는 의미에. 그럼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를 묶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div로 한 번 더 묶어주겠다. 나 혼자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묶어줄게 라는 뜻으로 또 div로 묶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의 각각의 영역들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눈에 보이게 살짝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CSS 스타일에서 div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어떤 효과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컬러 라고 쓰고요. 뭐 이러한 표현을 해서 CCCCFF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영역마다 나눠서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마크다운에서 보셨던 코드들이에요, 다. div는 보신 적은 없죠. 하지만 이제 div는 뭐나 무슨 뜻이다? 그룹핑하는 거다. 본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트에서 종이박스 하나 사왔어요. 옷을 담았어요. 옷박스가 된 거예요. 신발을 담았어요. 신발 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산을 담았어요. 우산 상자가 되는 거고, 잡동사를 담았어요. 그럼 잡동사니가 되는 거예요. div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회사 내에서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부, 총괄부, 디자인부 뭐 이런 것들처럼. 자, 그럼 이런 그룹핑 하는 건 div 밖에 없느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이 내부에 쓸게요. 어떠한 내용을 묶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바로 스팬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div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종의 비닐 봉다리 같은 아이예요. div가 종이박스 같은 개념이었다면 이 스팬이라고 하는 아이는 비닐봉투예요. 형태가 없는 거죠. div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박스의 개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스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애들처럼 옆으로 쭈루룩 그냥 나열하는 기능으로서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인라인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꾸 인라인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 없어요. 그거 왜 만들어요 굳이? 비닐봉투 왜 담아요? 마트에서 물건 사온 거 담죠. 그걸 여러분이 구분해가지고 담으시나요? 빵, 음료수, 펜, 기타 등등 그냥 그날 마트에서 그냥 죄다 때려 닫고 그냥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룹핑. 회사로 따지자면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 해서 그냥 모이는 그 사람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커피 한잔 하려고 잠깐 모인 거잖아요. 다른 의미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박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iv, 하나는 스팬. div는 덩어리를 가지는 개념이라면 박스의 개념이라면 스팬은 덩어리가 아닌 크기를 가질 수 없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목이라는 개념과 내용이라는 개념 두 가지를 먼저 보셨는데요.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역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네이버로. 그냥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은 index.html에서 보였던 강제 이동이라고 해서 명이 뭐가 있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바로 이동하는 시스템. 윈도우다 로케이션의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앵커, 마크다운에서 보셨던 그 아이를 말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A 앵커의 첫 글자인 A를 쓰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럼 네이버로 이동하겠네요. 보자고요. 개뿔 이동도 안 합니다. 심지어 흔히 클릭한 페이지를 이동하는 손가락 모양도 뜨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속았잖아.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네이버로 가려면 네이버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입력을 해줘야죠. 네이버 주소를. 태그 안에다가 네이버 주소 어떻게 써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주소를 담는 곳입니다. 경로 주소. 는. 자, 그럼 이제 이동하겠죠? 손가락 올렸더니, 네, 마우스를 딱 올렸더니 손가락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동하겠죠?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왜일까요?
네이버 주소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맞아요. HTTP. 웹을 통해서 가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웹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러니까 웹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뭘로 파악하냐? HTTP라고 가는 거죠. 난 이메일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여기다 이제 뒤에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뭔가 쓰게 해놓겠죠. 난 어떤 자료를 올리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 관련된 프로토콜을 쓰는 거죠. 네이버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테니까 공의 인증서가 필요하겠죠. 시크릿. 시큐어가 필요할 테니까 S가 붙어서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들겠죠. 하나 더 붙여볼게요. 클릭하면 이동하게 만들었는데 현재 보이는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다른 페이지 하나 띄워주고 싶어요. 그럼 또 다른 아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속성을 해당하는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위치의 타겟은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뜻으로 타겟팅 어떻게? 기본은 셀프예요. 근데 앞에 언더바를 붙이셔야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언더바 셀프라고 씁니다. 어디로 갈 거니? 아니요. 눌러보시면 알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누른 다음에 자 보세요.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죠? 아까랑 똑같죠? 기본이 이거예요. 안 써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쓸 거냐? 셀프가 아니라 블랭크. 블랭크가 무슨 뜻이에요? 네, 비어있는. 그래서 새 창에서 열립니다. 빈 페이지를 새로 열어서 띄웁니다. 이게 타겟입니다. 타겟이 뭐예요? 현재 페이지에서 내가 클릭을 합니다. A가 원래 뭐예요? 앵커잖아요. 도출을 어디다가 던질 거야? 어느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들 거야? 어떻게 가게 할 거야? 그때 나는 네이버로 이동하게 할 건데 어떻게 가게 할 건데 셀프라면 나 자신이 가게 할 거야 라는 얘기는 현재 띄워져 있는 이 브라우저 페이지에서 변경해라 라는 뜻인 거고 블랭크는 빈 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글로 이동하게 거기서 이동하게 만들어 이 얘기하는 거죠. 타겟팅 어느 위치에서 이동하게 할 거니 어느 위치에서 띄우게 할 거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자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에서 로그인 버튼 눌러볼게요. 현재 페이지에서 바뀌었죠. 이건 타겟이 언더바 셀프예요. 이유 불문하고. 근데 밑에 누르면 원래 있던 페이지 그대로 두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죠. 빈 새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띄웠잖아요. 타겟 언더바 블랭크예요. 이 차이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었나요? 현재 페이지를 할 거냐, 새로운 페이지를 띄워서 할 거냐 라는 게 타겟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경로 이동을 입력하는 주소 내용이 href, href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전체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한 10분의 1? 아니다. 그 정도 많이 한 거다. 한 30분의 1 정도에서 40분의 1 정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니까 50.01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했죠? 자, 지금 보셨던 내용들 중에 제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릭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안에 들은 요소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은 HTML 코드에 다른 걸 배우신다고 하더라도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내용인데 내용 안에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고요. 내용에서도 표를 짜는데 표에서도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고요. 어떤 하위적인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걔도 제목과 내용을 또 구분하는 이런 형식들이 되게 많이 갖춰져 있다는 개념들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